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진 커밍스가 다시 글을 썼는데요. 지난번에 한국을 미국은 트럼프는 제2의 괌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그런데 감정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후속편에 글을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 커밍스가 얘기하는 그 논지가 무엇인지, 그 주장의 맥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괌화, 그러니까 괌처럼 되는 거,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현실을 봐야 되는 문제다. 미국이 한국을 괌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공개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를 음모론이라 부르거나 독립국가가 어떻게 속국이 되느냐는 반발, 나아가 사대주의나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반응이 현실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논란이 될 것을 알고도 그 내용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응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조차 잃게 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쪽이든 일정한 영향권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휘둘리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가 국민의 자유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보호 속에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에 종속되는 것은 체제의 통제와 사상의 굴복을 의미하지만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라고요. 국가의 자주성은 감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과 냉정한 인식 위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판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비판이 우리 자녀 세대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이 선택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분명 독립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 없이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국의 자주적 방위 능력을 결코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그 토대 또한 미국과의 동맹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상호 의존이 세계 질서의 본질인 오늘날 완전한 자주국방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에 가깝습니다. 미국조차 동맹과 연합체계를 기반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과연 한국이 혼자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현대시대에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나라가 과연 존재합니까? 미국조차도 동맹과 연합체계를 통해 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한국이 홀로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착각에 가깝습니다. 핵을 보유하면 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진 순간 가장 먼저 이를 저지하려 들 세력은 다름 아닌 중국과 북한일 것입니다. 핵무장은 자주국방의 상징이 아니라 동북아의 불안정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뿐입니다. 자주국방이란 이름의 환상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내 나라, 독립국가, 자주국방, 이 모든 것은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부심이자 기본적인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더 이상 폐쇄된 민족 중심의 체제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공존과 교류 그리고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만 국가의 부강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안보 기술이 서로 얽혀있는 지금 공존과 협력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배타적 민족주의, 즉 자기만의 우월성에 갇힌 사고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국제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부족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과 중국, 인도, 심지어 베트남과 필리핀까지도 미국 정치권과의 인맥을 넓히며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 여전히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는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탁월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조차 정치적 발언권이나 외교적 영향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나 통상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바로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도 인맥도 교류도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력 부족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역할과 존재감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은 단지 그들의 힘이 커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인식이 안일하고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강대국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 휘둘리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 기울면서 점점 세계 무대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곧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과마 전략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을 공산화로부터 방어하고 중국 공산 세력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미국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냉전 이후의 국제적 질서와 안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념적 선입견에 갇혀 공산화의 실제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한국이 공산화의 위협에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애국적인 선택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진 카밍스가 쓴 글인데, 지금 한국의 가마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속국이다, 뭐 주권을 잃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중국의 저 야욕으로부터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가장 숏컷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한국을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지금 자주국방 혼자 하신 나라가 어디냐는 겁니다. 미국도 못하는데 지금 이재명은 자주국방 하겠다고 어디서 그런 흰소리 뻘소리를 하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 커밍스가 지금 쓴 글, 한국이 감화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주시면 말이죠, 그것이 또 강신업 TV가 됩니다. 강신업 TV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만드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신업 TV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에 보면 우리 어머니도 강신업 TV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써 있고, 우리 가족 아들 딸과 함께 강신업 TV를 보고 있다라고 쓰신 분도 있고, 그야말로 또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말이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건강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다만 말을 빠르게 하다 보면은 조금 또 좀 숨소리가 고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하여튼 간에 저는 말이죠,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이 방송하다 쓰러지겠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게 산삼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알부민입니다. 여러분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그게 알부민이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주시고, 그러면 그게 바로 또 여러분께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또 자유 구독료도 내주시고, 이렇게 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이죠,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